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입니다. 북한이 오늘로 예정돼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 무기한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향후 남북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간 긍정적인 기류를 보여왔던 남북 관계 비핵화 논의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은 무엇이고 또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 등을 논의하고 돌아오신 분이신데요.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오늘 새벽에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문제 삼아서 지금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를 할 경우에 다음 달에 12일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여부도 재검토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북한이 이렇게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미북 간의 물밑 조율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었거나 예. 또는 이제 그동안 북한에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은 지난 9일 날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방문했을 때만 해도 만족할 만한 합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 며칠 사이에 이제 볼튼 안보보좌관이 이제 좀 강경 발언을 하니까 그 볼튼을 딱 지명을 하면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지금 다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선 리비아식 선핵 포기 후 보상 방식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고 또 CBID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자기들은 불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판문점 선언 때는 이제 완전한 비핵화까지 이제 표시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북한은 이 V하고 I 그러니까 검증하고 불가역적인 폐기 이런 과정에서 강제 사찰이나 또 핵 기술자들을 전부 딴 곳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핵 생산 능력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핵무기 말고도 대량 살상 무기,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폐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그대로 다 수용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을 표시한 건데요. 이번에 어쨌든 남북 고위급 회담까지 이제 취소한 거는 결국 한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은 이제 한국이 중재자를 자처하니까 한국도 북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라.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북한이 그동안 이제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 이런 배경에는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가까워짐으로써 상당히 이제 자기들 또 안전판을 확보했다. 이런 이제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북한은 과거에도 예정된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또 이번에 북한이 이제 협상 파트너인 폼페이오 장관을 거론하진 않았고 다마 발표자도 리용호 외무상이 아니라 김계관 부상 명의로 나왔고 또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그런 조치를 취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볼 때에는 아직 판을 깨거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기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의 레이더망을 뚫고 들어가서 핵과 미사일 기지 등 이런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F-22 전투기가 이 훈련에 투입된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배려가 좀 부족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것은 이제 북한 측을 좀 더 이해하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여지고 뭐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북한은 뭐 우리 남북 회담 또는 사전 회담 할 때부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이 맥스 썬더 훈련에 대해서 이게 11일부터 진행된 내용이고 이거는 이미 북한이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뒤늦게 문제 삼은 것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이제 하기 위해서 문제 삼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이제 이걸 바라보는 태도는 이런 훈련은 결국 북한의 핵 보유로 빚어진 안보 위협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북한 측의 이제 요구에 대해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일단 어렵게 대화의 물꼬가 튀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다시 고위급 회담의 날짜가 좀 다시 정해지기를 좀 지켜보겠고요. 네. 그리고 의원님, 그 북한이요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죠. 지금 네. 이걸 두고 북한이 비핵화의 선제적인 조치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앞서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의원님께서 워싱턴의 한미일 의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셨잖아요. 주변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그 한미일 의원 회의에는 이제 한미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같이 예.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와 별도로 또 저희들이 한국 의원들이 이제 헤리티지 재단이라든가 또는 CSIS라든가 이런 이제 싱크탱크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하고 직접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김정은 북한 이제 측에서 이거를 미국에 대한 이제 어떤 성의 표시라든가 자기들의 비핵화 의지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 예. 상당수 전문가들 사실은 풍계리 실험장은 이미 핵실험이 다 완료됐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북한으로서는 또 이제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더 이상 사용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폐쇄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보여주기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의견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이번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한다면서 이제 언론을 초청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는 이 풍계리 핵실험장이야말로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해왔고 앞으로 거기서 어떤 이제 그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반드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은 그런데 전문가는 전혀 초청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그 북한의 조치에 의미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보고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이 방사능 안전의식 뭐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것이 폐기되면 완전히 폐기돼서 더 이상 그 어떤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가 없는 상태라 우리가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 그 애초에 판문점 선언이 나올 때 비핵화에는 합의를 했고 그 방법이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신속한 일괄 타결 그 협상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미국에 위치해 있는 핵연구단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완료를 한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에 착수를 할 수 있다. 이걸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로드맵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미국의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때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그분들 얘기는 딱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타결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행 과정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 쉽지가 않은 과정을 많이 이제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핵무기 전체와 핵물질을 전부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반출한다.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이제 좋죠. 그런데 지금 그 핵무기라는 것이 이제 핵무기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 그러니까 뭐 플루토늄, 우라늄 또는 어떤 뭐 시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거냐. 또 그 시기를 언제까지로 잡을 거냐.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내에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데 뭐 1, 2년 내에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다음에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미국은 물론 이제 뭐 반출하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북한이 성실하고 정직한 신고를 하고 그걸 내줘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지 북한이 어디다 숨겨뒀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찾아내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북한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 여러 곳에 분산해서 이제 숨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또 이제 검증 및 사찰 이런 것도 사실 그 핵 시설에 대한 검증 및 사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의존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인력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그걸 다 모아도 여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 구체적인 이행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다들 예측했는데 만일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면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북한이 핵무기 상당수를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반출할 수만 있다면 그건 상당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가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이 좀 될 수도 있다,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그렇게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그 문제를 이제 이슈로 삼고 싶지 않고 싶을 것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슈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문제 삼지 않으면 이거를 나중에 새롭게 문제 삼아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이 핵談판을 할 때 북한 인권 문제도 같이 거론하겠다고 하는 거를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기회에 그런 것이 잘 거론이 돼서 조금이라도 인권에 대한 북한의 조치가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되고 인권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기를 예.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